지난 영상 보고 오신 남편분들, 억울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쩌면 보면서 화가 난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나는 죽어라 일하고 뼈 빠지게 돈 벌어다 줬는데 30년을 가족 위에 살았는데 바람은커녕 딴짓거리 한 적도 없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억울하시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 아내 입장에서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분들 입장에선 억울할 수밖에 없는 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남편분들 입장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의 잘못이 맞는 건지, 진짜 원인이 어디 있는 건지,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이 진짜 원하시는 거 저도 압니다. 억울하다고 따지고 싶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랑 더 싸우고 사이가 더 멀어지고 싶은 게 아니실 겁니다. 남은 인생 둘이서 편하게 같이 밥 먹고 같이 웃으면서 소소하게 하루하루를 즐기고 살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그 꿈 아직 가능합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쓸 수 있는 남편분들 맞춤 작전 3가지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챕터 1. 여러분의 적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간 일해온 세월이 30년이 넘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나갔습니다. 가기 싫어도 나갔습니다. 거래처에게, 상사에게, 동료에게 더럽고 억울한 일 숱하게 당해도 집에 와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겠습니까? 가족 걱정시키기 싫었으니까요.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으니까요. 아이들 앞에서는 더더욱 그냥 다 삼키고 다음날 또 나갔습니다. 더러운 거 참고 자존심 구겨지는 것도 참고 그런 하루하루를 30년을 보냈어요.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30년을 살도록 만든 게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이었나요?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회에 나올 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19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은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장이었습니다. 목표는 딱 하나, 경제 성장. 새벽부터 밤까지 공장이 돌아갔습니다. 수출이 곧 나라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잘 살아보세가 구호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던 시절입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남자의 역할은 딱 하나였습니다. 생산하고 벌어오고 버텨라. 그리고 그 시대가 남자들을 만든 공간이 3곳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군대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배운 게 뭡니까? 명령에 복종하는 것, 힘들어도 표시내지 않는 것, 사나이가 울면 안 된다. 그게 그 시절 군대의 문법이었습니다. 2년을 그 문법으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이었습니다. 직장에서 감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프로답지 못하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승진에서 밀렸습니다. 쓸모없는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30년을 일하면서 배운 건 딱 3가지입니다. 성과 내는 법, 버티는 법, 참는 법. 감정 표현하는 법은 방해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IMF였습니다. 1997년 겨울, 대한민국이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멀쩡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밥 먹던 동료가 오늘 짐 싸들고 나갔습니다. 과장님이, 부장님이, 심지어 임원까지 잘렸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는데 책선이 없어져 있던 사람들, 사직서 한 장 쥐어주고 그날로 내보내던 회사들,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고 나온 사람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절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정 드러내는 순간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시절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군대에서, 직장에서, IMF라는 폭풍 속에서 그 3곳이 여러분한테 공통적으로 가르친 게 하나 있습니다. 감정은 집어넣어라. 그게 어른이고, 그게 남자고, 그게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쁜 남편이 아닙니다. 잘못 설계된 시대가 만들어낸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그 시절 배운 방식이 직장이나 군대에서는 맞는 방법이었는데 집에 가져오면 독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독이냐? 가트만 박사는 관계를 망가뜨리는 신호를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잠깐 여러분 스스로 꼭 체크해 보십시오. 첫 번째, 비난입니다.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겁니다. 왜 그 문제를 못 풀어?가 아니라 당신은 맨날 그래. 도대체 왜 그 모양이야? 혹시 아내한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아내한테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신지요? 관계를 망가뜨리는 2번째 신호, 경멸입니다. 눈을 위아래로 훑는 것, 비웃는 것, 말 안 해도 표정과 태도로 당신이 한심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가트만 박사가 이혼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신호로 꼽은 게 바로 이 경멸입니다. 부부 사이에 경멸이 쌓이면 다른 건 다 고쳐도 회복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3번째 신호는 방어입니다. 아내가 뭔가 문제를 얘기할 때 듣기 전에 변명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게 내 잘못이야?
나는 이거 하느라 그랬잖아. 당신은 왜 그것도 몰라? 이 방언은 직장에서는 자기를 지키고 성과를 인정받기 위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집에서는 부부 사이에 벽을 쌓는 게 됩니다. 네 번째, 밤 쌓기입니다. 자리를 피하거나 말을 아예 안 하거나 그냥 핸드폰만 보거나 나는 지금 이 대화 안 한다. 이렇게 벽을 치는 겁니다. 가트먼 박사 연구에서 이 담쌓기를 하는 사람의 85%가 남성이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침묵, 직장에서 배운 감정 차단, 그게 집에 와서 담쌓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어제 오늘 내가 아내에게 무심코 했던 게 있습니까?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 관계에 독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독은 나쁜 남편이라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가 만들어낸 겁니다. 당해야 한다. 감정은 숨겨라. 돈만 벌어오면 된다. 이걸 30년 동안 주입한 그 시대, 그 구조, 그게 진짜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2026년 지금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남은 건 하나입니다. 이제 어떻게 사느냐? 그 시스템이 망가뜨린 걸 지금부터 다시 고치느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사느냐? 여러분과 똑같이 그 시대를 겪었는데도 지금 잘 사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지가 놀랄 미남미녀들도 아니에요. 그저 딱 한 가지만 달랐습니다. 챕터 2. 관계가 좋은 부부들의 딱 한 가지 차이. 여기 두 남편이 있습니다. 한 명은 기념일마다 꽃을 삽니다. 깜짝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아내 친구들 사이에서 부러움을 삽니다. 다른 한 명은 꽃 한 번 사다 준 적 없습니다. 이벤트도 없습니다. 여전히 무뚝뚝합니다. 20년 후 사이가 더 좋은 부부는 어느 쪽일까요? 두 번째 남편 쪽입니다.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미국 심리학자 존 가트먼 박사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40년 넘게 수만 쌍의 부부를 직접 관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부부가 이혼할지 93%의 정확도로 맞췄습니다. 그 연구에서 나온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관계를 살리는 건 큰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반응이었습니다. 가트먼 박사는 이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창밖을 보며 말합니다. 저새 예쁘다. 이 순간이 갈림길입니다. 그러네. 하고 같이 보는 남편. 아무 말 없이 핸드폰만 계속 보는 남편.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에 수십 번 쌓입니다. 한 달이면 수백 번, 1년이면 수천 번. 그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쌓여서 관계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가트먼 박사는 말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이 잘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꽃은 안 사줬지만 아내가 말 걸 때 아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티 안 나게, 조용하게, 매일. 그게 전부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아내가 말을 걸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핸드폰 보면서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부부 상담 현장에서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발견된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들어야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수고했어. 고마워. 어떤 사람은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느낍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TV 보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어떤 사람은 작은 행동 하나에서 느낍니다. 챙겨주고, 먼저 나서는 것.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30년 동안 표현한 사랑의 언어는 버텨서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사랑입니다. 틀림없이 사랑입니다. 근데 아내가 받고 싶었던 언어는 달랐을 수 있습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번역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아내의 언어가 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실 아내가 이미 말해줬습니다. 여러분이 못 들었을 뿐입니다. 아내가 자주 하는 불평 속에 답이 있습니다. 당신은 내 말을 들어본 적이나 있어? 라고 한다면 아내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말을 들어주는 것, 옆에 있어주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 다 해야 해.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줘. 라고 한다면 아내의 언어는 행동입니다. 말 한마디보다 뭔가 해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고맙다는 말 한 번 들어본 적 없어. 라고 한다면 아내의 언어는 말입니다. 짧아도 좋으니 인정하는 한마디가 필요한 겁니다. 혹시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 떠오르십니까? 그 불평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제 번역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걸 남편분들의 무기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돈 드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미션 시작합니다. 챕터 3 작전 3가지. 지금 바로 실행하십시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작전 1. 정찰. 모든 작전은 현황 파악부터 시작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조용하면 좋아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용해진 게 더 위험한 신호라고. 지금 상태가 어디까지 왔는지 파악해야 다음 움직임이 나옵니다. 오늘 저녁 아내 옆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이 한마디만 하십시오. 요즘 힘든 거 있어? 딱 이겁니다. 길게 다른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말하고 나서 기다리십시오. 답을 재촉하지 마십시오. 핸드폰 보지 마십시오. 그냥 기다리십시오. 아내가 아니 괜찮아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표정을 보십시오. 눈을 보십시오. 아내 입에서 한마디라도 대답이 나오면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작전 2가 있으니까요. 작전이 성공 기준. 오늘 그 한마디를 했으면 이미 성공입니다. 작전 2. 침투. 30년치 감정을 한 번에 꺼내려 하지 마십시오. 꽃 사다 주고 여행 예약하고 깜짝 이벤트 준비하고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남편, 아내는 이상하게 볼 겁니다. 왜 저러지? 무슨 일 있나? 저 사람 뭐 잘못한 거 있나? 그런 이벤트보다 작은 거 하나가 훨씬 강력합니다. 딱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때 많이 힘들었겠다. 과거에 못 해준 공감. 그걸 지금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쓰느냐? 아내가 힘들었던 얘기를 꺼낼 때, 아니면 여러분이 먼저 꺼내도 됩니다. 그때 애들 어릴 때, 내가 출장 많이 다닐 때, 당신 많이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잔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왜 이게 먹히냐? 우리 는 오래된 상처도 지금 공감받으면 반응합니다. 그때 위로받지 못했던 기억이 지금 이 한마디로 다르게 처리됩니다. 30년이 지났어도 상관없습니다. 작전 2. 성공 기준. 아내가 맞아, 그랬어. 한마디라도 하면 거대한 벽을 허물 수 있는 시작점이 된 겁니다. 작전 3. 점령. 앞서 가트만 박사 연구에서 봤습니다. 관계를 살리는 건 큰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반응이 쌓이는 거라고.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큰 행동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으로 쌓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딱 한 번. 같은 시간, 같은 작은 행동.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면 잘 잤어? 한마디. 저녁 밥 먹고 나서 맛있었어? 한마디. TV 보다가 아내 쪽으로 한 번씩 고개를 돌려주는 것. 이거면 충분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행동이 똑같이 매일 반복되면 아내는 그걸 신호로 읽습니다. 이 사람이 달라지고 있구나. 처음엔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2주입니다. 딱 2주만 해보십시오. 작전 3. 성공 기준. 2주 후 아내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게 신호입니다. 자, 새 작전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작전 1. 정찰. 요즘 힘든 거 있어? 작전 2. 침투. 그때 많이 힘들었겠다. 작전 3. 점령. 매일 같은 시간 작은 행동 하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새 작전은 아내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노후를 되찾기 위한 작전입니다. 따뜻하게, 말없이도 편하게, 옆에서 같이 웃으면서 그 노후 아직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나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자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첫걸음을 이미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한 뼘이라도 더 단단하게 만들어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어른의 시대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